그래서 나는 그 카드를 열어보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안에는 오빠, 미안해. 내가 대신 짊어진 그 죄는 내 잘못이었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우리 가족의 비밀이 적힌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날 30번째 생일을 맞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울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서 회사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와 싸구려 케이크로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형에게라는 글씨는 내 동생 민준의 필체였다. 민준은 항상 이렇게 작은 제스처로 나를 놀라게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선물이 아닌 의미 있는 것으로 나를 대했다. 나는 웃으며 봉투를 열었다. 카드 안에는 빈 공간이 없었고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오빠, 미안해. 내가 대신 짊어진 그 죄는 내 잘못이었어. 그 아래에 붙은 사진은 10년 전 우리 가족의 파국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회사, 한성그룹의 로비에서 벌어진 그 사건. 나는 그날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내부 고발자로 몰려 경찰에 끌려갔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민준이었다. 그는 대학 입시 비리를 저지르며 아버지의 돈을 훔쳤고 그 증거를 내가 숨긴 척 꾸며냈다. 나는 감옥에서 2년을 보냈고 출소 후에도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준은 그는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 이제는 한성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는 완벽한 아들이 되었다. 나는 카드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왜 지금? 왜 생일에? 민준의 전화가 왔다. 형, 카드 받았어. 생일 축하해. 이제 다 털어놓을 때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웃음소리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복수가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형이 아니었다. 나는 그림자 속의 사냥꾼이 되었다. 서울의 밤은 항상 그렇게 네온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집을 나서 강남역으로 향했다. 민준의 사무실은 한성그룹 본사 25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나는 과거를 되새겼다. 아버지는 나를 실패작이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출소 후 나는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버텼다. 하지만 민준은? 그는 내 인생을 훔쳤고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카드는 그의 후회. 아니, 그건 도발이었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였다. 본사 로비에 도착하니 보안 요원이 나를 막았다. 김태현 씨. 야근 중이신가요? 나는 웃으며 카드를 보여주었다. 민준 씨에게 전달할 게 있어요.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25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 책상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형, 왔어. 앉아. 이야기할 게 많아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카드를 책상에 던졌다. 이게 무슨 뜻이야?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진실이야. 형이 항상 원하던 거잖아. 가족의 비밀. 그날 밤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대학 입시에서 그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불법으로 점수를 조작했다. 증거가 발각되자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형은 항상 약했어. 감옥. 그게 형한테 딱 맞았어. 나 대신 고통받는 거.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분노를 삼키며 물었다. 왜 나를? 민준은 웃었다. 사랑하니까. 형이 없으면 가족이 무너질 테니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는 나를 증오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큰형으로서 그를 보호했지만 그는 그걸 부담으로 여겼다. 대화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다.
민준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한성그룹의 비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 후 민준이 회사를 장악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었다. 어머니의 유언장. 그것이 열쇠였다. 어머니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유언장은 민준이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비밀을 알았고 나에게 힌트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의 묘소로 갔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 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묘비 앞에 무릎 꿇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어졌다. 그때 묘지 관리인이 다가왔다. 김태현 씨. 이게 당신 어머니분이 남기신 거예요. 그는 작은 USB를 건넸다. 어머니의 비디오였다. 화면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태현아, 민준이가 잘못된 길로 갔어. 내가 대신 짊어진 고통, 엄마가 미안해.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 하지만 민준이를 용서해. 그는 내 동생이야. 나는 울었다. 하지만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USB를 열어보니 민준의 모든 범죄 기록이 있었다. 입시 비리, 회사 자금 유용, 심지어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된 증언. 아버지는 민준의 비리를 막으려다 자살로 위장당한 것이었다. 이제 나는 움직여야 했다. 첫 번째 단계, 민준의 약점 공략. 그의 약혼녀, 지은. 그녀는 한성그룹의 홍보팀장으로 민준의 성공의 핵심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다. 김태현 씨. 민준 오빠 회사 선배시죠. 그녀의 미소는 순수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은과 대화하며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그의 어두운 면을 의심했다. 민준 오빠, 가끔 이상해요. 밤에 혼자 중얼거리곤 해요. 나는 USB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을 구하고 싶다면 나랑 손잡아요.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복수의 첫 동맹이 생겼다. 그 주말 민준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한성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지은의 도움으로 숨어들었다. 파티는 화려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모두가 민준을 축하했다. 나는 와인 잔을 들고 그를 지켜봤다. 형. 여기 왜 왔어? 민준이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 경계가 서렸다. 나는 웃었다. 생일 축하해. 나도 카드줄게. 나는 작은 편지를 건넸다. 안에는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라는 글씨.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파티 중 지은이 민준을 불러냈다. 발코니에서.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가 USB를 보여주며 속삭였다. 오빠, 이게 뭐야? 민준은 당황했다. 그건 가짜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한테 왜 숨겼어? 민준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가 밀쳤다. 그 순간 나는 개입했다. 민준아, 이제 끝이야. 민준은 나를 노려봤다. 형, 이게 내 복수야? 가족을 파괴할 거야. 나는 대답했다. 내가 시작했어. 파티는 소란으로 끝났다. 지은이 떠났고 민준은 홀로 남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아직 멀었다. 민준의 파티 후 서울의 거리는 더 차가워졌다. 겨울바람이 불어오며 내 마음속 복수심을 부채질했다. 지은은 나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태현 씨,
민준 오빠를 정말 무너뜨릴 건가요? 그는 변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변할 수 있었다면 왜 나를 감옥에 보냈을까?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민주는 그녀를 이용해 홍보 스캔들을 무마했다. 다음 날, 나는 한성그룹의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IT 전문가로서 내 기술은 여전했다. 출소 후, 나는 다크웹에서 해킹 스킬을 갈고 닦았다. 민준의 이메일, 그의 비밀 계좌, 모든 것이 내 소나기에 들어왔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다. 수억 원 규모. 그 돈은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아 익명으로 언론에 유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민주는 반격을 시작했다. 내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태현 씨, 한성그룹에서 불만이 들어왔어. 프로젝트를 빼. 나는 웃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그는 나를 고립시키려 했다. 가족 모임도 불렀다. 어머니의 기일에 장례식장 근처 카페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 그만해. 지은이랑 헤어질게. 돈 줄게. 내 인생 재시작할 수 있게.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너의 돈. 그건 내 피로 물든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취해서 전화했다. 형, 왜 나를 미워해? 나는 형을 구하려 했어? 감옥에서 형이 자유로워지는 거 봤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이었다. 나는 믿지 않았다. 그것은 연극이었다. 다음 날, 그는 지은을 설득하려 했다.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꽃을 들고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지은이 문을 열자 민준이 무릎 꿇었다. 사랑해. 그 USB는 가짜야. 태현 형이 조작한 거이. 지은은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나는 개입했다. 지은 씨, 믿지 마. 이건 그의 패턴이야. 민주는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보안 카메라가 모든 걸 찍었다. 나는 그 영상을 저장했다. 이제 그의 폭력성도 증거가 되었다. 지은은 결국 민준을 떠났다. 오빠, 당신은 변하지 않아. 그녀의 말에 민준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과거를 파헤쳤다. 감옥 시절, 내가 저지른 작은 범죄 동료 수감자와의 싸움을 언론에 흘렸다. 제목, 복수귀, 과거 폭력범. 내 삶은 다시 지옥이 되었다. 동료들이 피했다. 가족.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USB에 숨겨진 마지막 파일,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였다. 민준이 내가 태현이를 배신한 걸 알아. 하지만 용서할게. 내가 회사를 지켜야 해. 아버지는 민준을 보호했다. 왜? 민준은 그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 DNA 테스트 결과가 파일에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외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고 가족을 위해 숨겼다. 그 비밀이 트위스트였다. 민준은 가짜였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내 복수는 흔들렸다. 민준을 파괴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그는 나를 파괴했다. 나는 결정했다. 비밀을 공개하지 않고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린다. 나는 해커 집단에 연락했다. 다크웹의 그림자들, 그들은 내 돈을 받고 한성그룹의 서버를 공격했다. 주식 폭락, 데이터 유출. 뉴스가 터졌다. 한성그룹, 대형 해킹 피해. 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 집 문을 두드리며. 형, 내가 한 거지? 왜?
우리는 혈육이야.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혈육. 내가 그 말을 할 자격 있어.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민준이 칼을 꺼냈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는 내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약했다. 복수는 그의 죄책감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 언론 컨퍼런스. 나는 기자들을 모았다. 한성그룹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민준은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방송이 시작되었다. 컨퍼런스 홀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플래시가 터지며 내 얼굴을 비췄다. 여러분, 한성그룹은 부패의 상징입니다. 차기 후계자 김민준 씨의 범죄를 폭로합니다. 나는 USB를 연결해 화면에 증거를 띄웠다. 입시 비리, 자금 세탁, 아버지 살해 의혹. 홀은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은 백스테이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형, 이게 끝이 아니야. 방송 후 한성그룹 주가는 30% 폭락했다. 민준은 이사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익명의 문자, 내 과거를 다 까발리게. 감옥으로 돌아가.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은이 내 곁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내 동지였다. 태현 씨, 이게 맞아요. 민준 오빠가 정말로.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선택한 거야? 민준의 반격은 치밀했다. 그는 나의 해커 집단을 추적해 그들을 매수했다. 그림자들의 리더가 연락했다. 김 씨, 민준 씨가 2배를 제안했어. 미안, 서버 공격이 중단되었다.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계획, 내부 고발자 모집. 한성그룹 직원들 중 민준의 피해자들을 찾았다. 한 여직원이 나왔다. 민준 사장님, 저를 성추행했어요. 증거 있어요. 그녀의 증언은 치명적이었다. 우리는 합동 인터뷰를 준비했다. 하지만 민준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나를 납치하려 했다. 강남 골목에서 검은 차가 다가왔다. 나는 도망쳤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지은이 곁에 있었다. 태현 씨, 민준 오빠가 미쳤어요.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내야 해. 민준은 가족 카드로 나왔다. 어머니의 묘소에서 다시 만났다. 형, DNA 테스트 봤어? 나는 가짜야. 그래서 내 인생을 훔쳤어.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 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흔들렸다. 그럼 왜 아버지를 죽였어? 민준은 부정했다.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아버지가 자살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부정했다. 그날 나는 결정했다. 민준을 용서할까? 아니, 그는 너무 멀리 갔다. 나는 DNA 비밀을 공개했다. 언론에. 한성그룹 후계자, 사생아, 스캔들이 터졌다. 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불렀다. 형, 죽이고 싶었어. 하지만 사랑했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복잡했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공허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 임신했다. 민준의 아이, 그녀는 말했다. 태현 씨, 이 아이를 지킬게요. 당신처럼. 나는 충격받았다. 복수의 대가는 새로운 생명. 민준의 자살 시도 후 한성그룹은 파국을 맞았다. 이사회가 그를 해임했고 나는 임시 CEO가 되었다. 아이러니했다. 내가 훔친 그의 자리.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지은의 임신 소식은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왜 나한테
그녀는 울었다. 민준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을 선택할게요. 그녀의 선택은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민준 곁으로.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더웠다. 나는 홀로 아파트에 갇혔다. 복수 계획의 마지막 단계, 재판. 민준은 구속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노려봤다. 형, 내가 원한 대로 됐어? 가족 파괴. 변호사는 그의 정신 상태를 주장했다. 피고는 트라우마로 인해 하지만 증인들이 쏟아졌다. 직원들, 피해자들.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재판 중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아버지의 녹음 파일. 태현아, 미안해. 민준을 보호한 건 내 어머니 때문이야. 그녀가 민준을 낳았고 나는 용서했어. 하지만 내가 고통받는 걸 봐서 아버지도 비밀을 알았다. 그는 나를 희생시켰다. 트위스트 또 하나, 나는 모두에게 배신당했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배심원들은 갈라졌다. 일부는 민준을 동정했다. 그는 피해자야. 사생아로서의 고통. 민준의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고소인 김태현 씨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광인입니다. 감옥 시절 폭력 기록이 내 과거가 드러났다. 청중은 웅성거렸다. 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냥 진실을 원했다. 하지만 진실은 칼날이었다. 재판은 3개월 끌렸다. 매일 나는 악몽을 꿨다. 민준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눈물. 지은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들. 이름은 민태. 민준과 나를 합친 이름.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태현 씨, 와서 봐요. 이 아이가 우리 희망이에요. 나는 갔다. 병실에서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다.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꺼졌다. 하지만 민준은 풀려났다. 정신과 치료로 집행유예. 그는 나를 찾아왔다. 형, 미안해. 이제 형제하자. 나는 망설였다. 용서.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한성그룹을 해체. 자산을 사회에 환원. 민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가을이 왔다. 서울의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한성그룹 해체 소식은 충격이었다. 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 회사는 부패의 상징. 모든 자산을 기부합니다. 김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길거리에 나앉아 울었다. 형, 왜? 그게 내 복수야. 나는 대답했다. 아니. 정의야. 지은과 아이는 내 곁에 왔다.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민준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마지막 편지가 왔다. 형, 사랑해. 용서해. 나는 불태웠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후회. 복수는 승리했지만 가족을 잃었다. 트위스트의 끝, 나는 민준의 DNA를 조작했다. 진짜 비밀은 내가 사생하였다. 어머니의 외도는 나와 관련.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고 민준을 보호한 건 나 때문. 이 비밀을 안고 나는 산다. 행복. 아니. 하지만 자유가. 독자들은 논쟁할 거야. 나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약천자.